아, 좋은 이야기. 좋은 이야기는 어디에 있냐 그러시는데요. 판타지 영화 같은 거 보시면 항상 보물이 어디에 있죠? 드래곤이 지키고 있는 거대한 성의 꼭대기층, 그것도 절대 열리지 않는 자물쇠에 잠겨져 있는 어떤 단단한 상자 속에, 그것도 가죽으로 된 아주 아름다운 봉투 속에 그것도 봉인이 돼서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.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좋은 것들을 찾는다라고 하면 1년에 만화 한 편 그리기도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. 비범한 재료를 찾으려고 하는 이 습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한다.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. 그러면 이게 만화는 항상 양이 중요하잖아요. 그리고 만화는 일정 기간 계속 나와야 되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. 뭐 1년에 만화 한두 쪽 해가지고 올리면 누가 그걸 기다리면서 보겠냐고요. 거의 아무리 짧은 단위라고 해도 일주일 단위로 만화가 나와요. 제가 그리고 있는 만화 카카오툰도 일주일에 두세 편씩 나오고 있고, 또 어린 조선일보도 1, 2주에 한 번씩 계속 만화가 나가고 있는 상태니까,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만화를 만들 수 있을까? 여기 아마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아이디어는 특별한 순간에 찾아오지 않고 일상에서 찾아옵니다. 그러니까 내가 비상 경계령이 내렸을 때 지금 빨리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만화를 만들어서 내보내야 돼, 이럴 땐 아이디어가 안 와요. 왜 안 오는지 알아요? 머리가 뜨거우니까 이게 날아오면 여기서 익어버리거든요. 뜨거우니까 위험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. 머리가 차가울 때, 그러니까 평정심이 있을 때, 즉 일상 속에서 아이디어들은 이렇게 찾아오게 돼요. 마치 한 마리의 새처럼. 근데 이놈의 새가 여기 계속 앉아있느냐? 절대 아닙니다. 10분에서 20분쯤 후에 떠난단 말이죠. 또 다른 어딘가를 향해서. 머릿속에 들어온 아이디어가 계속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하는 건 굉장한 착각이에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떠올렸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여러분 거가 아니에요. 그걸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어딘가에 남겨놔야 되는데, 남기는 방법은 뭐 그림을 그리는 방법, 메모를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. 또 기억할 수 있게끔 뭔가 흔적을 남긴다든가. 저 같은 경우에는 일상 속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바로 메모를 해요. 근데 요즘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이런 종이 메모가 안 좋은 점이 있어요. 종이 메모는 종이를 찾아야 돼요. 종이만 찾으면 끝나냐? 볼펜도 찾아야 돼요. 그래가지고 저는 종이 볼펜 말고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처음엔 녹음기를 했는데, 이 녹음기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. 녹음기가 녹음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그걸 듣는 게 너무 귀찮아요. 그리고 그걸 다시 찾는 게 너무 시간이 걸려. 그래서 이 핸드폰에 있는 메모장을 사용하게 됐어요.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서 이렇게 창작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스마트폰의 혜택은 인터넷에 있지 않고 바로 메모장에 있다. 이놈의 메모장은 정리도 잘 될 뿐더러 내가 메모를 하다 중간에 꺼져도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, 심지어 이게 다 연동이 돼 있잖아요. 여러분이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켜거나 태블릿 PC를 켜거나 뭘 켜면 이게 다 떠요 거기에. 그러니까 안 까먹어요.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알람을 울려주기도 하고, 어떤 메모는 또 이렇게 넘겨보다 보면, 제가 여기 보면 메모가 1362개가 있는데요. 1년을 365일이라고 했을 때 1362개면은 거의 3, 4, 12 한 4년치가 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4년치 아이디어가 미리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거를 짜내려고 막 노력한 게 아니라, 뭐 길 가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잠깐 멈춰서서 긴 문장을 쓰면 또 너무 많은 시간 소용하니까 간단하게 남겨요. 이거 간단하게 남기는 것도 요령이에요. 이거 문장을 다 쓰면은 됐다 힘들거든요. 특히 저희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, 제가 나이가 많아요.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긴 문장을 치다 보면 치다가 까먹어요. 자기가 쓰려고 했던 내용을. 그래서 어떻게? 여러분들 그거 좋아하잖아요. 줄임말. 학교에서 쓰지 말라는 줄임말. 뭐 있죠? 유명한 줄임말이? 뭐 저녁을 잘 보내라 하면은 즐저. 맛있는 점심하면 맛점. 이거 학교에서 쓰지 말라고 아주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권고하지 않습니까? 또 청소년들에게도 줄임말 쓰지 마라. 그런데요, 메모할 땐 써야 돼요. 메모할 땐. 만약 내가 생각난 게, 뭐 어떤 꼬마가 뭐 미지의 어떤 시간의 어떤 터널을 발견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됐다 멋진 모험을 한다. 그럼 이거를 여기다 언제 다 써요? 그럼 이렇게 쓰는 거죠. 꼬마, 미지의 터널, 됐다 멋진 모험. 그러면 나중에 그걸 보면 생각이 나요. 이 중간중간을 다 기록하다 보면 기록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간소화해야 되는데, 학교에서 이런 취지에서 아이들에게 줄임말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. 학교에서 메모를 안 가르쳐줘요. 통으로 외우라 그러잖아요. 여러분 머리가 무슨 보물상자예요? 통으로 그게 다 들어가게? 이 핵심 키워드를 머리에 잘 집어넣게 되면
자연히 그 키워드 간에 다리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중요한 정보들이 잘 얹혀지게 됩니다. 스토리 짤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소한 경험, 일상 속에서 어떤 찾아오는 뭐 대단한 것도 있고 평범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들, 거기에 사실은 굉장히 비범한 재료가 숨어 있다. 여러분들은 무서운 드래곤이 지키고 있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성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상자에 있는 비범한 어떤 재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주변에서 굉장히 사소해 보는 것 속에서 비범하게 될 수 있는 재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. 남의 얘기 암만 해봤자 남들이 공감도 안 해요.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혼난 얘기, 여러분들 어렸을 때 겪었던 얘기, 여러분들 미래에 있었으면 좋겠는 일, 여러분들의 상상, 이런 것들 그래야 사람들이 재밌어 한다고요. 왜냐면 사람들이 저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것들을 전개하는 방식이 무척 달라가지고 사람들이 그 전개에 굉장히 짜릿함을 느껴요. 아니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냐고 하면서. 그래서 여러분의 사소한 일, 여러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들이 잘 기록했으면 좋겠어요. 일상 속에서요. 그리고 이런 핸드폰 같은 이런 어떤 도구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, 그런 때만큼은 좀 더 간소화된 방식으로 키워드나 어떤 줄임말을 이용해서 저장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서로 똑같은 재료인 것 같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사소한데 남들에게 특별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또 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데 남들한테 얘기했더니 별것도 아니고 야 그거 누구나 있는 일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. 내가 만든 게 남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몰라요. 그거야말로 진짜 미지의 세계죠. 자신이 만든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을 때 사실 처음에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보다는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이야기로 전달을 해봐야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느끼는지 또 피드백을 좀 받을 수 있어요. 요 정도 해서 이 정도 느낌을 받는구나. 보여주기도 정말 중요한 그리기의 진짜 핵심 과정이거든요. 어쩌면 보여주기야말로 그리기의 목표일 수도 있죠. 여러분이 결국 그린 그림들은 어디로 가요?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일에 꿈을 이루거나 아니면 그것들로 하여금 전문가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만든 창작물이 여러분 책상에 있겠어요? 절대 아니란 말이죠. 누군가로 하여금 보여지게 되고,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같은 방식으로 급속도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니까요. 자꾸만 실험을 할 필요가 있어요. 아주 작은 실험을. 내 일상의 가장 사소한 재료들을 캐내서 내가 그걸 좀 비범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.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.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해야 돼요. 그러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소화해야 돼요. 그 과정을. 뭔가 하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하면 훌륭한 게 될 것 같지만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최소한 시간을 줄이자고요. 최소한 사소한 재료를 가져오자고요. 그리고 최대한 많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비범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좋겠어요. 저는 그렇게 해봤고 한 8년간 연재하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. 오히려 보면은 지금도 부족한 면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. 많은데도 이 정도인데 제가 그것들을 채웠을 땐 또 나중에 얼마나 또 이 사회에 끼친 영향을 크겠어요. 또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단순히 픽션이나 이렇게 재밌는 상상 이런 걸 넘어서서 정말 영원불멸한 가족의 이야기와 명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. 여러분들이 어떤 장르를 고르건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만화를 그리고 싶건 간에 기본적으로 처음 출발은 나와 가까운 일상의 가장 사소한 것들에서 시작했으면 하는 게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멋진 만화 많이 만드시고요. 또 언제든지 그 그린 것들 뭐 콘티어도 괜찮으니까요. 저에게 이렇게 뭐 이메일이든지 뭐 카톡 친구도 할 수 있잖아요. 보내주시면 제가 저의 느낌을 말씀을 드릴게요. 저 평가하지 않습니다. 저는 그냥 느낌을 말씀드릴 뿐이에요. 그러니까 언제든지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. 똑똑.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